자, 미국 증시에서 놓고 볼 부분은 다른 부분 없어요. 하나만 놓고 보십시오. 글로벌 시장 전체와 마찬가지입니다. 올 1월 달에 저점을 이탈시킨 흐름이냐, 올 1월 달에 흐름까지 밀려 내려온 흐름이냐, 얼마 올라가서 얼마 조정을 받았느냐, 이것만 좀 놓고 보십시오. 국내 증시보다 월등하죠. 다우지수 100% 이상의 랠리 이후에 조정폭의 흐름은 제한적이에요. S&P 500 지수 마찬가지입니다. 1월 달에 기준에 요 1월 달에 저점, 요 공간까지 미끄러졌냐 이거죠. 또 기술주 위주에서의 랠리였는데 기술주 나스닥 같은 경우 200% 이상 랠리의 기준이 잡히죠. 나스닥의 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 요 흐름까지 지금 무너져 있나요?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국내 증시의 조정에 대해서 내놓을 수 있는 내용은 없어요. 사실은. 뭐 미국발 악재 지금까지 테이퍼링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부채 한도를 상향해달라, 이것에 대해서 정치권의 공방, 그런 내용들은 오히려 여기서 조정을 받아야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막 조정받고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 바닥 대비해서 여기는 500%대 폭등 이후에 지금 480%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에서의 조정폭이 이렇게 확대되어 있는 게 아니죠. 유럽 마찬가지. 유럽. 유럽. 또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이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흘러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일본의 흐름이 월요일에 급등 이후에 급반등 나왔어요. 1.6%. 오늘 0.4% 이렇게 움직이다가 국내 증시의 낙폭 확대, 거기에 이제 연동된 부분이 있는 거죠. 거기에 연동돼서 미국의 선물도 0.6%, 0.7%까지 미끄러졌었고, 지금 미국 선물 강세예요. 유럽의 흐름 약보합입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그 기준점에서 그렇다면 일본을 제외하고는 전부 요 자락 위에 놓여져 있는 거죠. IT 위주의 대만도 마찬가지. 요 저점들까지 내려와 있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국내 증시만 유독 지금 1월의 저점, 그 시점까지 다 미끄러져 있어요. 자, 다시 봅니다. 미국 증시의 흐름은 그렇지 않아요. 국내 증시만 유독 전체 시장의 흐름에서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게 기술주 기준의 흐름에서도.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나온 내용이 또 뭡니까? 미국의 이제 IB 중에서 가장 순위에 높게 형성돼 있다. 그게 누구예요? 1위가 이제 모건 스탠리, 2위가 골드만삭스. 근데 골드만삭스를 1위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 골드만삭스에서 미국의 GDP 성장률 부분을 5.7에서 5.6 수준으로 낮춘다. 전년도에 대한 기저효과죠. 코로나19에 대한. 올 3월에 FOMC 회의 결과가, 자, 경기는 좋아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자산에 또 현금에 유통량이 많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일부 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우려할 바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찌됐건 테이퍼링 단행 안 하고 있어요. 테이퍼링 얘기만 하고 있지 단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이 악재냐라고 했을 때 테이퍼링 왜 악재야? 호재지. 금리 인상이 악재입니까? 호재지. 경기가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 효과만 크게 나온다. 이러면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대처 방안이 자금을 회수해야겠다가 아니죠. 리먼 터진 이후에 지금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라고 할 정도의 돈을 뿌려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코로나19 이 부분에 한 단계 더 업, 그리고 지난해 대선 끝나고 올해부터 대선 공약이 다 돈 뿌린다는 공약이었으니까 미국도 결국은 그 돈을 뿌리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표가 개선됨으로써의 경제 성장률 부분도 6%대의 성장률을 FOMC에서 예측 범위로, 미국의 연준에서 예측 범위로 잡아놓은 거였고, 그렇게 해서 테이퍼링 단행하는 거는 그거는 호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경기가 살아난다. 예? 부정적인 해석, 경기가 둔화되어 있는데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긴축을 한다, 이 내용이 아니라 경기가 살아나서 조기에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종식시킨다, 단계별로 진행하겠다, 금리 인상할 거다. 이게 어떻게 악재입니까?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부분의 내용이 셧다운 우려감. 근데 그것도 부채 한도 상환하는 것도 매번 똑같다고 그랬죠. 공화당 정부 있을 때나 민주당 정부 있을 때나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채권을 찍어서 중국에 팔아먹고, 일본에 팔아먹고, 사우디에 팔아먹고,
우리나라에 팔아먹고 대만에 팔아먹고 스위스에 팔아먹고 그렇게 해서 채권을 찍어서 먹고 사는 나라가 미국이죠.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재정을 쓰고 있는데 계속 한도치를 넘어가니까 그걸 계속 역대적으로 계속 올려요. 그걸 가지고 이제 야당 쪽에서는 어느 쪽이 야당을 하든 민주당이 야당할 때도 똑같고 지금 이제 현 공화당이 야당할 때도 야 싫어 니들만 돈 쓰니? 집권 여당에서는 돈을 뿌리고 싶으니까요. 어느 국가든. 그러한 부분에 미국은 멀쩡한데 미국은 나스닥 쪽도 뭐 셧다운을 하면 그게 어딨어. 미국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의 소폭 하향? 그게 어디 뭐 조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왜 유독 이렇게 흘러가느냐에 대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전자 업종 3% 빠졌죠. 3% 곱하기 32% 시가총액 비중 곱하기 전 거래일에 2,960이던가요? 이거 해주면은요. 오늘 전기전자 업종 하나에서 빼고 내려간 지수가 28포인트입니다. 삼성전자 하나에서만 100원당 얼마에 상속세 들내려고 주가 100원 밀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많았죠. 작년 10월에. 그 100원당 상속세를 얼마를 들낸다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뭐 주가 조작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100원당 지수가 연동받는 폭 대략 0.85포인트 정도 됩니다. 100원당. 오늘 2,500원이 밀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에서만 20포인트 이상을 밀고 내려간 거예요. 뭐 삼성전자 와 7만 원 깨졌어요. 이거 6만 원도 깨질 거야. 다 죽는 얘기 다 죽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무책임하게 떠들어대는 얘기를 왜 그런 걸 생각하고 계십니까? 금요일날 발표된 실적이 어마어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밀렸느냐라고 했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이슈 부분은 일단 어찌됐든 어떤 거예요?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2조 원 수준의 삼성그룹주들의 지분을 위탁 매각한다. 그게 이제 뭐 블록으로 넘길 수도 있고 장중에 이제 위탁 계약을 맺었으니까 장중에 매도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이 뭐 3개월 정도. 그리고 규모가 말씀드린 것처럼 2조 원 수준이에요. 오늘 종목군들 보시면요.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의 비율이 시장 깨진 거 감안했을 때 그렇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시장 깨지면 골고루 깨진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밀려 떨어져 내려가는 종목이 얼마요? 2,000 종목 이상씩. 올라가는 종목은 100 종목 수준. 시장의 질이 나쁘거나 야 이거 큰일 났네. 경제 동향 전망치 부분이 하향되는데 뭐 이거에 문제가 되네.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은 벌써 미국이나 유럽장에 폭락의 연출이 돼야죠. 올 뭐 1월 초 수준까지 깨져 내려와 있어야죠. 우리나라만 유독 그렇단 말이에요. 정정 불안을 계속 말씀드렸죠.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또 정치권에서 이제 뭐 그렇게 깔끔한 내용의 흐름은 아니죠. 그래서인지 그러한 부분 때문인지 어찌됐건 결론적으로는 전기전자 업종 쪽의 조정이 시장의 지수를 누르고 있고 시장의 지수가 그나마 선진시장 우리나라도 선진시장의 발을 절반을 담가놨다고 했을 때 가장 약한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약한 국가가. 근데 그거를 자꾸 그 문제점을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고 그러고 야 이게요 미국이요 뭐가 있고요 중국에서 뭐 헝다그룹이 뭐가 있고 전혀 다른 쪽은 연관이 없어요. 우리나라만 약세예요. 일본과 우리나라인데 일본은 그나마 돌리고 있고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디커플링 상태라는 거죠. 이 디커플링 상태는 해소가 된다. 그 디커플링을 이끌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IT의 기준이다. 그러니까 IT를 지금 위치에서 포기할 수 있느냐? 포기 못합니다. 뭐 포기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IT를 무시할 수 있느냐? 아 이거 뭐 삼성전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여기까지 옵니다. 그건 진짜 무책임한 발언이라니까요. 지수를 따로 보고 전기전자 업종을 따로 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따로 보는 사람들의 얘기란 말이에요. 왜? 지수가 이게 그냥 얘만 살아있는 지수, 얘만 별도로 가는 게 아니라 32% 이상의 비중이 전기전자 업종이잖아요. 거기에 20%대 이상이 삼성전자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들의 변동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이 나옵니다. 역사적인 역대 2200, 2300포인트의 고점을 넘겨주게 한 거 유일하게 전기전자 업종이 끌어올리면서
2600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2600까지 갔던 지수의 기준이 자기 혼자 2015년 이전에 저점까지 깰 때 전기전자 업종만 안 깨고 내려가요. 왜? 얘는 실적 자체가 상상을 초월해. 오히려 2020년 1월에는 사상 최대치 고점을 이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넘깁니다. 그러고 나서 이 2600을 실질적으로 또 누가 넘겨줘요? 전기전자 업종이 넘겨준다니까? 왜 자꾸 이거를 따로 놓으려고 그러세요? 아, 이거 깨져가지고 기술적으로 뭐 여기까지 내려오고, 그거 무책임하니까. 그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으면 다 팔아서 쉬라고 하는 게 맞죠. 이거 전기전자 업종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이거 팔고 딴 거 사서 딴 거 뭐? 그동안 말씀드린 자동차 실적 뒷받침되는 실적주에서 자동차, 거기에 화학업종 기준의 실적이 뒷받침되고 성장성을 갖고 가는 LG화학, 그 친구들 빼고 나선 지금 뭐 추풍낙엽이죠. 여태까지 3분기, 2분기에 뭐 움직임, 시장 움직임을 이끌어 갔었던 포탈, 네이버, 카카오, 뭐 포탈이라고 부르기도 그렇죠. 이제는 뭐 어마어마한 규모가 커졌으니까. 그쪽의 조정폭도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조정폭이 어마어마하죠. 오늘 제한적인 유통 물량 속에서의 흐름을 가져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뭐 강보합 형성되고 했습니다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 시가총액 뭐 60조 이상까지 형성되고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던 게 지금은 어떻게 되세요? 그냥 주구장창 깨져내려가 있죠. 지금.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의 비이상적인 흐름, 그러니까 실적 대비 자산 가치 대비해서 과도하게 미끄러져 있는 흐름에서 더 깨질 것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올라간다고 보는데 더 깨질 것이다,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 전부 정리하고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는 게 맞죠. 유일하게 코로나19에도 저점을 깨지 않을 정도로 실적이 유일한 업종입니다. 전기전자가. 그런 전기전자 업종이 이탈이 된다? 아, 그러면 빼야죠. 다 빼고 쉬어야지. 이거를 빼고 딴 거를 사자. 뭐? 어떤 거요? 실적이 안 되는 종목군들 무너져 내릴 때는 되돌림의 흐름에 대해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되돌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이죠. 오늘 그 연휴 기간 때 나와 있던.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메이저들은 예상을 하고 있던 부분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상속세를 낼 거냐. 영분업납 제도를 활용을 할 것인데, 한 5년간 활용할 것인데, 그중에 2조 원을 이제 매각을 한다. 2조 원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될까요? 하루에 삼성전자 8조 거래됐어요. 올해. 이날 44조 4천억 거래됐습니다. 아니, 시장 거래대금이나 알고 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채널 돌리면. 1월 2일 날 4조 6천억. 이게 마지막 유가증권 시장의 마지막 5조 미만의 거래대금. 지금 하루에 거래대금 얼마? 15조 수준이에요. 15조에서 2조? 아니, 이런 종목은 좀 나요. 그나마 시가총액 25조까지 올라갔고 시가총액 43조까지 올라갔고 시가총액 60조까지 올라간 종목에서 이러한 거래대금이니까. 근데 얼마 전에 보셨죠? 조금 이따 볼 수도 있는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 HK 이노엔의 하루 거래대금이 얼마 터졌어요? 회전율 100% 나오면서 1조 7천억 터집니다. 하루에. 과도하게 지금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그나마도 실적이 있으니 야, 과하다라고 돌리는 흐름을 기대한다면은 네이버나 카카오를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 지금 70조까지 올랐다 50조잖아요. 예? 카카오 같은 경우 70조까지 올랐다 50조. 지금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와, 카카오 이거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오를 때는 뭐 상당하다라고 평가를 했겠지만 내릴 때는, 결론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영업이익 기준 또 실적 기준에 IT의 이 비중 범위, 영업이익의 범위, 컨센서스가 하향이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카카오나 네이버의 영업이익 또 셀트리온의 영업이익을 비교를 했을 때 이들이 거품이 빠지면 시장이 저는 좋게 보니까 올라온다고 봐요. 그런데 거품이 빠져내려가는 종목을 다시 거품을 채워서 올려달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의 시장의 기준은 IT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IT, 자동차, LG화학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55에서 70% 비중을 설정을 한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럼 오늘 IT가 주구장창 두들겨 맞고 너무 벅찬 흐름이 연출됐지만 그나마 LG와 불확실성이 일정 범위 해소된, 그리고 자동차 이런 쪽에서 오늘의 흐름을 이렇게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IT 쪽의 이 조정의 흐름을 일단은 이겨내자. 얘를 팔아서 과연 어떤 종목을 살려고 하는 건가? 얘를 팔고 쉰